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갑상선 저하증 때문에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어제 니프티 검사를 했고 피를 뽑았고 지방간, 니프티, 기형아 2차, 갑상선 저하증 이렇게 네 가지 피를 뽑고 왔습니다. 피 검사는 니프티 제외 나머지는 하루 만에 나온다고 해서 지금 진료 진료 결과를 보러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임신하고 나서 운동까지 안 가니까 너무 차를 운전한 지 오래됐어요.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지금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임신 15주가 되었고 요즘에 저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큰 이슈가 아무래도 입덧이겠죠. 입덧은 6주, 7주, 8주, 9주, 10주, 11주, 12주 13주까지도 좀 심했어요. 근데 14주가 지나면서 없는 건 아닌데 전에는 진짜 일을 못할 정도로 몸져 누웠고 매일매일 구토를 했다 치면은 14주 때부터는 구토가 멈췄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많으면 2번 요 정도 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족의 발전이다. 왜냐면 제가 토를 하루에 막 3번에서 5번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했어요. 그러니까 양치덧이 또 심해서 양치만 하면 토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건 좀 없어졌다. 그래서 입덧이 많이 완화가 됐다. 그래서 좀 삶의 만족도가 늘었다. 15주가 되니 이런 부분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아기는 지금 한 100g 조금 안 된다고 하거든요. 어제 제가 초음파를 보고 왔는데 한 90몇 g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크기로는 잴 수가 없대요. 너무 커져서. 그래서 그람수로 얘기를 해준다고 하는데 아기는 작은데 배는 나온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옆으로 자도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자고 있거든요. 옆으로 자면 이게 배가 한 번도 그렇게까지 쏠린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그냥 나의 지방인 건지 배가 이렇게 볼록 살이 이렇게 옆으로 축 되면서 이게 약간 저는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때.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자고 있습니다. 어쨌든 살이 찐 건지 아기가 큰 건지 모르겠지만 배가 약간 묵직해진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 마미톡에 보니까 지금이 약간 그런 시기라고는 적어져 있더라고요. 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런 점이 있었고 솔직히 저는 입덧 말고는 크게 막 그랬던 이슈가 없어서 그냥 지금 좀 살만합니다. 초반에 조금 출혈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건 초반에 그랬고 지금은 최근에 그런 적은 없거든요. 몇 주일에. 그래서 출혈도 없어서 요즘에는 다행히 큰 이슈가 없다. 다만 기형아 검사 1차까지는 잘 넘어갔지만 지금 어제 제가 니프티 검사를 하고 왔잖아요. 보시다시피 니프티 검사는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길면 2주, 짧으면 일주일 안에 나온다. 뭐 짧으면은 진짜 3일 안에도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지금이 6월 3일이에요. 근데 공휴일이 껴서 막 3일 안에 나오지는 못하고 왜냐면 6월 6일이 또 공휴일이니까 주말도 껴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일주일까지는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니프티 비용을 결제를 했는데 저는 다행히 바우처가 남아있어서 그 바우처 사용이요 하고서는 이제 그걸로 결제를 했고 1번하고 2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자면 제가 검사는 1번으로 했는데 그게 여기 병원에서 연계해서 니프티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걸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대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검사의 그 세부 항목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서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해준다. 비용은 1번이지만 검사는 2번으로 더 자세하게 해준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다. 그게 결론입니다. 비용은 55만 원을 냈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제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비용은 70 얼마래요. 근데 여기 병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55만 원에 해줬다라고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트윈이잖아, 베니싱 트윈 뭐 그거잖아요. 다태아였다 소실한 경우.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물론 이게 6주 후에 하게 되면 소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고는 하지만 그 베니싱 됐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불분명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양수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리프티 검사한 비용은 면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면제를 해주겠다 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검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5주 0일에 초음파 검사를 하고 리프티 검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리프티 검사 때 원래 성별을 이렇게 알잖아요. 같이 그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근데 제가 15주니까 성별이 나오지 않냐, 나 성별을 좀 알고 싶다 라고 병원에 얘기를 했더니 초음파를 볼 때 이제 알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별을 보고 왔는데 이게 성별을 볼 것 같아서 일부러 남편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초음파 검사하는데. 왜냐면 그 성별 파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저만 들어갔는데 15주라서 아기가 너무 막 움직여서 정확하진 않대요. 그래서 리프티 검사를 보는 게 더 정확하긴 하지만 초음파 검사 상으로만 봤을 때는 80%는 남자인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주에 초음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다. 16주니까 완전 확정이라, 그때 초음파는. 근데 지금 15주 차로 봤을 때는 남아로 보이기는 하지만 리프티 검사 때 정확히 그때 만약에 혹시라도 여아입니다 라고 나오면 헷갈리지 말고 여아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초음파 상에는 다리 사이에 이렇게 딱 뻥긋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성별은 남자였고 남편이 원하는 성별은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뭐 여자를 원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잖아요. 딸바보. 그게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은 딸바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을 원했던 이유는 저희 집안에 여자는 저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마리공주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냥 마리공주를 제외하고 여자는 저 하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너무 딸이면은 저를 2순위로 놓고 딸만 이뻐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뭔가 눈물 핑 돌아 서러워. 아무튼 사랑의 무기말은 저만 사랑을 받고 싶은 것 같습니다. 물론 딸이든 아들이든 남편이 사랑해 주겠지만 그냥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꽃미남 같은 그 아들을 꾸미는 재미, 같이 다니는 그 재미, 왜 남편들이 딸바보에 대한 로망이 있듯이 저도 아들바보 같은 그런 로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딱 아들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순간 남편 어쩌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실망할 것 같은 그 표정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어쨌든 제가 제 눈에는 남편이 제일 잘생기고 멋져 보이기 때문에 결혼까지 한 거잖아요. 어쨌든 외모도 사람이 보는 거니까 저의 취향인 거잖아요. 근데 저의 취향과 똑 닮은 미니어처 아이가 태어난다니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근데 걱정입니다. 제가 너무 아들 쫓아다닐까봐, 계속 스토킹할까봐 아들을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약간 그것도 걱정입니다. 아 그럼 안 되는데 너무 막 얘한테 막 속박하고 이러면 막 강박을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무튼 저희 성별은 남자라고 했는데 니프티 검사까지 끝까지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어제 그 다리 사이에 나온 그 자신감, 이걸로 봤을 때는 남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초음파가 잘 눈에 아직 안 익더라고요. 몇 번 많이 못 봐서 그런지. 근데 딱 그걸 보고 처음에는 위쪽에 있는 게 성기인 줄 알았는데 아래쪽에 딱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근데 이랬든 저랬든 남자입니다. 600km 신호 제가 어제 구간입니다.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나오고 포커페이스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이 기쁜 표정 관리가 안 됐나 봐요. 제가 이게 진짜 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좋으면 좋은 게 티나고 싫으면 싫은 게 티나는 얼굴이라 이게 너무 좋았나 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계속 그냥 무표정인데 이게 포커페이스가 되는데 남편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실망했다고 기대 안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확정은 아니잖아요. 제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은 하지만 약간의 그 사람이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별 요거 공개할 때 남편의 그 리얼한 반응, 표정, 제스처 보고 싶습니다. 또 그 조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성격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을 좀 많이 선호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모르는 사람과 여럿이 있는 것도 싫고 그냥 1대1로 있는 것도 싫고 그렇게 막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리 나랑 이게 남편을 제외하고는 1대1로 있는 그 자체가 그게 어느 누구든 조금 적막하고 숨막히고 답답하고 막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하지 않았고 저랑 남편은 그와 같은 그 결로 조리원도 갈 생각이 없습니다. 뭐 유튜브 속에서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딱 카메라랑 저만 있잖아요. 그래서 어색한 게 없어요. 이게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이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카메라는 제 거고 제가 알아서 편집하면 되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조리원 같은 경우에도 그 뭐 1인실이면 그나마 뭐 저 혼자 있겠지만 뭐 다인실이면 또 옆에 누구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인실이라도 하더라도 뭐 조리원에 계시는 뭐 간호사분들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속 저한테 와서 이거를 도와주시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내 집도 아니어서 이 낯선 공간도 낯을 가리고 사람도 낯을 가리고 이 환경과 사람이 함께 이게 플러스가 되면 막 갑자기 공황식으로 올 것 같더라고요. 우울증 공황식으로. 왜냐면 제가 딱 그런 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몇 군데 못 가는 장소들이 있어요. 갑자기 숨이 탁 막히면서 호흡을 못하는 증상들이 좀 일어나거든요. 근데 왠지 조리원에 가면 그런 느낌이 딱 들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저를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시험관을 했을 때 아기를 갖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얘기를 했어요. 난 조리원을 가지 않겠다. 근데 남편도 저희 성격을 워낙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별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리원을 가지 않고 그 정부 지원하고 자기 부담금 내는 그 도와주시는 분이 집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신청하는 이유는 솔직히 그것도 신청을 안 하고 싶지만
제가 뭐 아기를 뭐 키워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전문가고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3주 정도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조리원 갔다 와서 이제 그거를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아기 낳고 바로 그 날짜에 맞춰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을 섭외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마사지나 이런 경우는 마사지나 이런 건 그 출장 마사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마사지를 불러서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조리원 안에 가면 뭐 운동이나 이런 것도 막 해주고 막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운동은 제가 트레이너를 한 13년, 12년 정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홈트나 뭐 센터에 가서 혼자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도 뭐 솔직히 뭐 그렇게 조리원에서 시켜주는 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리원에 가지 않겠다 결정을 이미 아기를 갖기 전부터 한 상태라 뭐 알아보지도 않았고 뭐 본 게 없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서 그 지방간 검사한 거랑 갑상선 저하증 검사한 거랑 그 다음에 기형아 2차는 오늘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게 2가지 검사한 걸 일단 보려고 하고 제가 지방간 수치가 조금 경계선에 있었어요. 조금 오르면은 이상인 거고 이게 조금 어느 날 재면은 정상 끝자락에 있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 검사했을 때는 지방간이어서 약을 먹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검사했을 때는 정상 끝자락에 있어서 관리를 좀 해라. 이게 좀 그렇게 1대1로 거의 된 상황이라 근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임신 전부터 지방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배 초음파 봤을 때 상태를 보면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좀 하려고 했는데 입덧이 심해서 이게 식단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먹으면 토하는데 어떻게 제가 깨끗한 것만 먹고 채소만 먹고 하겠어요. 그걸 먹으면 토하는데. 그래서 진짜 식단 관리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 제가 처음으로 상가 진료를 받는데 상가 선생님이 이제는 운동을 해도 된다. 그리고 그것도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이제는 성관계도 해도 된다. 대신에 꼭 콘돔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 활동을 좀 해도 되는 시기가 됐구나 라고 해서 지금이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운동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그 입덧 컨디션 좀 보고 괜찮으면 아침에 남편 운동 갈 때 같이 따라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 저질 체력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끌어올려 봐야죠. 제가 진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살면서 운동을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는데 진짜 시험관 하면서 1년 동안 패턴이 엄청 망가졌었고 임신을 하면서는 아예 운동을 끊었습니다. 이게 어렵게 가졌는데 제가 또 시험관이잖아요. 8차까지 했잖아요. 이게 저희 무리한 운동으로 인하여 아이가 잘못돼서 해가 돼서 아이를 유산하면 안 되니까 그냥 최대한 조심조심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운동도 푹 쉬었었습니다. 병원에서 제가 노산이잖아요. 이제 40 다 돼서 낳는 거니까. 그래서 아스피린을 지금부터 계속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스피린도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맞아. 그게 변한 게 하나가 있다. 아스피린 먹기 시작한 거. 그리고 제가 영양제만 먹으면 입덧이 심해져서 꼭 지금 먹어야 되는 영양제가 뭐가 있냐,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 그거 아니면 안 먹고 싶다라고 했더니 그 철분제랑 하나가 뭐였지? 철분제랑 비타민 D 요 2가지만 먹으면 되고 나머지는 선택이다. 먹고 싶으면 더 추가해서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먹지 마라 라고, 안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그 산부인과 상과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지금 그
철분제는 이제 시켜야 돼서 아직 못 먹고 있고, 이거 보건소에서 16주 때부터 나온대요. 그래서 요거를 먹을 예정이고, 그때부터 비타민 D만 먹고 있습니다. 질유산균은 아직 먹어도 이게 속이 메스껍거나 한 건 없어서 질유산균까지는 먹어요. 그래서 질유산균, 비타민 D, 이제 철분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못 먹겠습니다. 먹으면 바로 토해서 못 먹겠습니다.